조금 전 들어온 속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소식부터 패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밝힌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서울 강남 모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지금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고 하네요. 김용남 위원님. 네. 올 3월에 이진숙 당시 이제 현직 방통위원장이었죠.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어떠한 정치 운동 내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근데 금년 3월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무에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포영장은 어쨌든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된다는 것이죠. 법원의 1차적인 심사를 통과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법한 체포였던 것이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기 전까지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을 터인데 뭐 계속 출석에 불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사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 저희도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SNS상을 통해서 이 체포 소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해서 압송한다는 게 진짜냐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압송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몇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용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영장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하시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규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 것들은 좀 풀고 돈으로 하는 선거는 잘 잡자, 규제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의사 표현을 가지고 체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어떤 선거에 임박했냐고 상황을 짚어보면 파면 선거 직전이죠. 올 4월 2일에 교육감 한 자리 그리고 광역 또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투표율이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월 2일 재보선을 앞두고 한 1, 2주 전인 올 3월 23일에 현직 방통위원장 신분인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 보내는 공개 질의라고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요 화면에 요 글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핵심 혐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좀 정치적이다라고 좀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이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948년 이후로 한미 관계도 지금 최악으로 흐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지금 대법원장을 흔들고 청문회를 하지 않나. 특히 법치주의 가장 핵심인 인신의 자유를 이렇게 함부로 제한하고 구속해도 되는가.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구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체포영장을 한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건데 4월 1일 날 보선에 과연 이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쓴 거는 이런 거죠.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직무유기다, 예. 현행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에 국회가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임명을 해달라, 추천을 해달라 그런 취지의 SNS 글인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특히 4월 2일 날 보궐선거에 미쳤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면 최초로 출두 요구를 한 게 이제 9월 초인데 계속해서 이제 출두에 대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말했고 특히 9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출두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경찰이 이렇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전직 장관급 방통위원장을 그냥 그 자택에서 체포를 해서 압송을 한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칙을 무시한 어떤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까 김용남 의원이 짚어준 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것이다. 집행을 한 것이니까요. 김희정 의원님, 사실 앞서 현직일 때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논란이 됐었고 그런 구설수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개가 의율이 됐습니다. 네, 그 직무정지 상태일 때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했던 발언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었죠. 예. 사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자체로도 사퇴를 촉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에 1년 전에 고발되었던 그 법카 유용 사건 혐의 예. 있었잖아요.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거 관련해서도 고발된 지 1년 만에 올 7월 초에 이제 처음으로 소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 관련한 이 사건들에서는 조금 되게 만만대로 지금 이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죠. 예. 지금 오늘 이 체포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4월 30일 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달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과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 예.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금지 이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정치운동, 정치적 발언 금지한 것 여기에 대한 위배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요청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이 체포영장을 요청했을 때 법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압송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들이 그렇게 보도가 속보로 뜨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로 지금 데리고 간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뜻밖의 지금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압송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뭔가 그 비인권적인 뭐 인권을 유린하는 듯한 그런 일처럼 비춰지는 그 단어 때문에 조금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인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사퇴, 또 뭐 헌법 재판 소원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 대법원 증언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들이 예.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함으로써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구속이라는 그 법치주의의 원칙이 일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그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모습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모처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 경찰서 담당자들이 체포를 해서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속보가 떴을 때 법인카드 관련이냐, 법인카드 관련으로 체포가 됐냐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몇 차례 출석해서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포영장이 발부될 소지는 없고, 다만 앞서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월 말쯤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몇 차례 이진숙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 도착하면 이 수사를 받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체포를 했다고 하면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48시간까지 신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통상 36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뭐 풀어줄지를 보통은 체포 시한 12시간 전까지는 결정하도록 운영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장은 내일 모레 오후 4시까지가 체포 시한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한 12시간 이전에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 후에 일단 석방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예.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은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후 5시 30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뭔가 사법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공무원법을 위반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어떤 금전을 살포했다든지 관련된 뭐 또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선거 방해 어떤 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렇게 이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항 가지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발언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신병을 확보를 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상대는 전 방통위원장 장관급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이나 장관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또 정치적 표현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표현, SNS에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체포를 한다, 신병을 확보한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대단히 좀 위험스럽고 후퇴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 반론 듣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그 필리버스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제 출석 안 했다라고 얘기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온당하게 나가야 될 곳에 본인이 계속 지금 그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법인카드 유용부터 포함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별로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아마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도 고려했을 텐데 지금 경찰에 이런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해 가는 이 과정이 온당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심이든 뭐 시점을 고려해서였다면은 주저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조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서 곧 영등포 경찰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사실 남이 뭐 구속되고, 네. 막 기소되고, 그럴 때 박수 치고 그런 거. 그거 안 하죠. 우리 성정에는 안 안 가죠. 하죠. 우리는 네. 정말 박애주의자잖아. 근데
이게 내란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숙이 전격 그것도 쌤통이 집에서 체포됐대. 예? 이렇게 웃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박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도는 잘 안 됐지만 네. 올해는데 안 오고 올해는데 안 오고 해서 체포도 네. 집에 있는 사람이 현행범일 까닭이 없으니까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일 거거든요. 보통 이제 불러서 조사하고 집에 안 보내지. 그쵸, 그쵸. 그냥. 아니 그렇거나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과정을 이 사람이 다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런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대목에서는 다 무시했던 거고 그 결과가 자택에서 체포인데 이 나쁜 놈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쁜 아니 그러니까 놈. 굳이 권성동 안 해도 윤석열, 되는데 하여튼 네. 집에서 체포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윤석열 없어요. 정도급이 집에서 체포되는 거죠. 아, 윤석열은 집이 사실 관사하니까 관저. 이제 네, 공공기관이 네. 있는 거고 여하튼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구석 이진숙. 밑에 네.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명절 선물입니다. 지금 뭐 1보, 2보, 3보 계속 뜨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또 저희 고발 뉴스에서 또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게 최신 보도입니다. 네,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 압송 요런 단어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압송 그러면 왜 이렇게 목에다 칼 씌워가지고 이렇게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딱 하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압송이잖아요. 네, 압송을 위해서는 일단 수갑을 채울 거고요. 네. 네. 보통 경찰은 그래도 인권 친화적이어서 미국 경찰처럼 뭐 사슬로 묶지는 않는데 발에는 안 하나요? 네, 안 합니다. 족쇄? 네. 네. 통상 이제 수갑만 채워가지고 데리고 오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경찰에서 연락 받으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통상 그렇죠. 법 집행을 네. 그렇게 하는 거. 아, 출석 맞네요. 요구 불응에 자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여러 건 출석 고발 요구를 접수. 불응했네.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죠? 저는 진짜 제 176번을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진짜 저는 막 보도할 때는 막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세게 하잖아.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하고 바로 가거든. 그러세요? 어. 목소리도 씩씩하게. 아니야 이렇게 약간 비굴하게 네. 예 아이고 형사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딱 끝난다고. 아이고 부르셨군요. 아이고, 왜냐면- 이제 공무에 바쁜 공무원들이 저까지.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우리 같은 가야죠. 사람들은 밑보이면은 오히려. 되게 우리 고생시킨단 네네. 말이야. 그러니까 네네네 하고 하는데 감히 그러니까요. 출석 요구에 불응했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얼마 전까지 장관급 고위공직자였잖아요. 네. 그 고위공직자가 노골적으로 대놓고 법 집행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은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데 특히 공직자로일수록 더 잘 지켜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 중벌하게 돼 있어요. 공직자가 그렇죠. 똑같은 근데 잘못을 하면. 며칠 전까지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출석 요구를 받았겠습니까만 다 거부했으니까 이제 바로 체포되는 사실은 망신이죠 이거.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나머지 이제 자택이란 말도 안 됩니다. 집에서 네, 집이죠. 뭐 하다가 제가 압송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분이 빵 먹다가 잡혔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어머, 않아요. 못됐다. 아니, 안 빵순이다 이거 아니야 안 지금. 이진수 안 빵순이. 타고요. 예?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혐의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한 혐의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죠. 요게 국가공무원이 안 하게 돼 있는 게 뭡니까? 정치행위잖아요. 그렇죠. 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심지어- 감사원은 이 행위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돈도 제법 받았더라고. 여기 보니까 요거예요. 직무정지 중 월급 받고 유튜브 출연, 이진숙 유튜브 활동비 아니다. 얼마냐면 8월 1일 탄핵소추 이후 뒤 2달간 2,700만 원 수령. 한 달에 1,300만 원씩 주면서 출연시켰어. 이거는 정상적인 출연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이거는 뭐 뇌물 아니 이게 또는- 출연료입니까? 이게 즉 자기가 받은 월급이죠. 아, 2,700이. 아니 출연료 방통위에서 받은 월급 아니에요? 출연료입니까?
아, 두 달간 탄핵 소추 탄핵 이후에 소추. 네네. 네, 그 그런 월급, 월급 월급. 같아요. 월급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한 달에 1,350만 원어치의 월급을 받았다니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35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잖아요. 대다수죠. 사실 그렇죠? 네. 애들 키우는 집 더 할 거고. 네네. 와, 이분은 정말 난분이네요. 더구나 이제 출연한 방송이 고성국이야. 고성국 그게 TV 요거 그들의 요거 큰 요거. 응? 고성국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의 베스트 사실 참모지. 배후? 참모 이상이다. 장동혁도 이 사람한테 인사를 깍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고성국 여기 뭐 출연해서 고성국에 들어가 보면 이진숙 가지고 엄청나게 장사를 했어요. 이 뭐 이진숙을 온통 검색했더니 이진숙. 고성국 TV에서 어마무시하게 쇼츠를 올리고 뭐 동영상도 엄청나게 많던데 바로 이 고성국이 누굽니까? 심지어 드러난 것만 해도 당장 탄핵 소추 표결 당일날 그쵸. 저 고성국한테 7분 동안 무려 5번을 전화를 했던 윤석열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 몸이 달았고 고성국은 윤석열의 전화를 5번이나 안 받았네요. 지금 상황은 와 그리고 손절인가요? 이번에도 보면은 왜 빤스 저항, 네네. 빤스 반항도 고성국이 지시한 내용이다. 뭐 그런 설도 지금 돌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고성국이 윤석열의 최측근 참모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자에 유튜브에 나가서 정치적 발언을 했어.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이번에 사실 바로 가장 중한 혐의는 요거 같아요. 지난 7월이었죠. 네, 민주 과방위원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바로 이제 저 방송 등에 나가서 선거법에 위촉되는 발언들을 했다 하는 부분, 이게 경찰이 가장 중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물론 이제 IMBC 주식 백지 신탁 논란 요걸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고. 저는 그냥 받자마자 최저가에 네. 팔았는데,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좀 더 일찍 경찰이 움직여가지고 정의를 실현했으면 그러면은 조금 더 좀 스무스하게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어떤 그 미디어 거버넌스를 좀 설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뭐 경찰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출석 요구했는데 안 오면 바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가기보다는 2번 해주고 또 뭐라고 그러면 3번 해주고 뭐 이렇게 경찰이 했을 거고 제가 봤을 땐 최소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뭐 열흘 뭐씩 친다고 해도 한 달이고 또는 2달 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진숙 주변에 이제 법꾸라지들이 많고 그럼요. 법적으로 막 이제 또 경찰 못 살게 굴까봐 최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스텝을 밟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지난번에 1차 탄핵 시도를 헌재를 통해서 살아 돌아온 자 아닙니까? 네네. 죽음으로부터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자.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지난번 헌재가 자기 봐줬다고 이번에도 또 헌재에다가 소원을 냈더라고요. 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지. 네.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자기를 날리기 위해서 방미통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날렸는데 자기는 계속 일할 권리를 뺏겼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과는? 결과야 그 정부 구성이야 의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때 아주 중대한 기본권 침해나 제한이 있거나 또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헌법 질서가 유린됐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로 본다면 이번 개정안은 이전보다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보장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누구 K든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었으면 사장을. 근데 이번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이사 수도 늘리고 방통위원 수도 늘리고 그러면서 참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참견이 많고 뭐 영향 간섭이 많다는 건 훨씬 더 민주주의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둑질은 보통
방통위처럼 2명 정도가 해야 도둑질이 되는데 그렇죠. 여러 명이 있으면 도둑질하면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방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위 말하면 통치의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쥐고 흔들려고 대통령이 한다면 당연히 미디어부 독임제로 가고 그렇죠. 이걸 없애버리던가 그렇겠지. 다른 걸로 전환시키던가. 근데 기존에 있는 합의체를 발전시킨 거거든요. 따라서 뭐 헌재 가가지고 뭐 자기 날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진숙 씨가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날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날리기 위해서 법 개정한 게 있나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내란의 우두머리를 날리기 위해서, 내란의 우두머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법 개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도 아닌데 아이 참, 자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 애가 네. 워낙 좀 뿜뿜한 엄청나요. 상태인 것 아, 같습니다. 자, 오늘 압송 이후에 조금 많이 좀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때 또 제 부장이었어요. 이진숙 씨가. 네. 네. 그때는 잘 지냈나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저렇게 흑화됐는가 저는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부장 시절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네. 근데 왜 어떻게? 근데 이제 김재철이를 통해서 재철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임원이 되고 바로 저 이제 눈앞에 권력이 보이는 거야. 정점이. 방송 기자로서 갈 수 있는 막 네네. 최고의 권력 자리가 보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야수에 이렇게 막 발톱이 나오면서 좀 달라지는 모습.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 어떠세요? 아니, 이성화 어떤- 기자 같은 분은 그런 권력의 정점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이러는 거지. 네. 눈에 어른거리면 다 저렇게 된다, 이진숙처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죠. 아, 네. 근데 저는 제가 기자로서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자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기자가 말하는 팩트에 대해서 신뢰해줄 때 그 기자의 존재는 정점에 있는 거라고 그 생각하거든요. 기사로 세상을 바꿀 때. 그럼요. 나쁜 놈 혼내주고. 그쵸.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이진숙은 기자로서 정점에 있던 시절이 이제 이라크 특파원 시절인데 네. 그 특파원으로서 가졌던 진정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 실패한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네. 자, 오늘 또 추석맞이 종합 좋은 뉴스 선물 세트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경찰 선거법 혐의 이진숙 체포. 네, 방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 이 전 위원장은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가공무원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특정 정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이겠죠?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 체포를 했다는 건데 딱히 수사 진전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격 체포까지 이루어지는 게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네, 영포티 이야기에 반응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심지어 귀엽다라고 반응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포티. 그만하시죠. 자, 지금 이 뉴스 긴급하게 들어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포의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게 특별히 이제 이진숙을 체포해 이렇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차례 이게 고발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예. 수차례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출석을 해라. 출석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러면 가야지 왜 안 갑니까? 그래서 안 오니까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사자니까. 근데 조사를 안 받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3번 이상 출석 조율을 하는데 안 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받죠. 예. 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집행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공직자 신분인 경우에는 그 장관급 공직자 이러면 아마 그걸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예. 그렇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그냥 시간 질질 끌고 그렇게 갔을 텐데 이제는 그런 신분도 이제 아니게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부담 없이 체포영장을 원칙대로 집행하는 과정으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변호인 쪽에서도 입장이 막 나오긴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제 영등포 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했는데 출석이 불응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깐만 짚어볼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예. 전격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강 기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속보를 통해서 예. 확인을 했는데요. 변호사가 뭐 영등포 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기자들한테 배포한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제 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 예. 머물다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것 같아요. 선거법 예. 위반 사건이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고 영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아마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원래 이제 주장대로라면 지난 9월 27일 예. 그 오후 2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었대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본인 주장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예. 그 필리버스터가 있었잖아요. 예, 국회 상황이 국회에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예. 이렇게 앉아서 예. 지켜보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그거 하느라고 좀 미뤄달라. 예. 그리고 일정을 다시 조율해서 나가겠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사람을 데려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진숙 전 위원장 쪽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진숙 쪽에서는 이런 예. 설명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를 한 거다. 이제 정상적인 법 집행이다. 예, 이런 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예.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히 없는데요. 예.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면 법원에서 나름대로 심사가 이루어진 거고 예. 그것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 문제 삼을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이진숙 측 변호인은 3시 30분이라고 하고 예.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4시 06분이다. 아.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 시간 차이가 좀 있네요.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도 뭐 경찰서에서 오거든요. 언제 와서 조사 받으라고 뭐 누가 고소장, 고발장 접수됐으니 아이고. 와서 조사 받으라. 그러면 이제 가요. 예. 이렇게 계속 미루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네, 장윤선 조사에- 기자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사에 그냥 사실을 적극 말해서 임해야 됩니다. 근데 예. 명예훼손했다고 그렇게 문제 예.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예.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보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저도 아이고. 예. 예. 근데 수사관님 절대 앞으로 네, 출석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나가신다. 네. 아니 그거 나가면 이렇게 체포영장 나오잖아요. 이제 체포영장 아이고. 나오기 전에 얼른 가야 됩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내란을 거치면서 법과 사법 그리고 검찰에 대한 것들 정말 많이 더 알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